네, 반갑습니다. 저는 남해 한국 한국사로 강상철입니다. 사실 남해 유교 문화를 이해하려면 2시간 정도는 좀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에 있는 자료를 참고하시고 대표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교하면 종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종교가 아니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단언코 유교는 종교다. 저는 떳떳하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종교가 불교, 기독교와는 전혀 다른 종교다. 종자는 어떤 종자입니다. 그 종자가. 그 다음에 뒤에는 가르칠 교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의와 도덕과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최고의 학문이 바로 유교라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어느 책을 뒤져봐도 유교에 대해서만 종교라고 나오지 옛날에 서학이나 천주교나 불교에 대해서는 종교라는 말을 전혀 안 합니다. 신앙입니다. 신앙. 그죠? 믿을 신자에 우를 암자입니다. 어떤 하나의 존재를 믿고 따르고 그 다음에 그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불교나 이런 것 신앙이라 그랬죠. 그리고 유교는 종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과 종교는 완전히 틀린데 종교라는 말이 좋거든. 그래서 하느님도 가르침이라고 그러고 예수도 가르침이라고 석가모니의 가르침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최고의 종교다 하고 이제 조선시대 이후에 주장하면서 다 같이 종교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유교는 종교가 아니고 가르침이다. 최고의 학문이다는 개념으로 여러분이 받아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최초로 중국에서 유교라는 개념이 들어올 때가 위만이라는 사람이 고조선 때 위만이라는 사람이 넘어와서 진앙을 몰아내고 위만 조선을 세울 때부터 유교라는 개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고구려 때 태학이라는 대학이 설립되죠. 그 태학에서 사서오갱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교의 교과 과목 중에서 대학교의 최고의 교과서가 바로 유교의 사서오갱이에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학문이죠, 그죠? 그리고 종교예요. 그리고 백제도 대학이 생기고 신라에는 통일 이후에 대학이 생깁니다. 신라는 변두리니까 늦게 생기죠. 그렇게 해서 모든 관료를 뽑을 때 또 이 사서오갱이나 이런 유학에 대한 유교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을 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신앙적 존재로서 전혀 인정을 하지 않았었죠. 고려 시대에 와서도 쌍기라는 사람이 최초의 과거제도를 도입하면서 과거제도의 시험 과목도 전부 다 유교죠. 그죠? 불경에 대한 내용은 전혀 과거 시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교다. 여기 교육장에 계시지만은 유교는 학교의 교과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미래에 뭐가 남해에서 어떻게 할 건지 나올 거예요. 그렇게 쭉 넘어오는데 남해 같은 경우는 한교라는 게 생기는 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늦습니다. 왜? 남해는 아까 우리 정문열 선생님이 공도 정책을 많이 썼다 했는데 아예 행정관할을 없애버린 공도 정책을 썼던 것은 고려 공민왕 때입니다. 외국인의 침범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48년 동안 남해는 텅텅 빈 섬이 돼요. 그래서 고려시대 말에 한교가 무수히 많이 생깁니다. 전국에. 무수히 생기는데 남해는 생기지를 못해요. 왜? 비어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남해읍에 성을 쌓고 고현에 있던 성을 폐하고 남해읍에 지금 업성 흔적들이 남아있죠. 거기 성을 쌓고 세종 32년 1450년에 하신이라는 헬령이 처음 부임해서 남해 한교를 세웁니다. 그래서 남해 한교가 아주 늦게 생기죠.
그런데 그 이전에 남해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분이 계신데 이재백이정이라는 선생님이 계세요. 남해 나눔 지역에서 탄생한 설화가 있고 나눔에서 이재백이정 선생님이 태어났다는 그 우리 남해 부전설화 그거 다 설명하려면 아까 20분이라 1시간도 모자르니까 못하는데 탄생설화가 있고 시문이라는 마을이 이재백이정 선생님이 화살을 쏟다 해서 시문이라는 마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동면 정거리가 이재백이정 선생이 이렇게 남해를 유람하다가 잠시 쉬었다 해서 그때부터 정거리라는 마을이 생깁니다. 그래서 남해에 영향을 많이 줬는데 역사적으로 분명히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쭉 우리가 구전으로 배우던 내용들인데 그 이재백이정 선생이 대단히 중요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때 문무에 배양하기 위해서 많은 논의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몇 명 안 모셨기 때문에 안양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안양이 나이가 몇 살 많습니다. 안양이 그때 송나라 때 영경으로 왔어요. 송나라 수도가 영경이니까 지금 베이징입니다. 영경에 가서 뭐 어떤 사람 한다. 한 1년 이내에 짧은 기간 동안 있으면서 주의가 집중한 주자학을 공부를 하고 옵니다. 그래서 그 주위의 학문들을 가지고 와서 최초로 이제 우리나라의 성리학을 주자학 또는 성리학을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원시 유교 때 수많은 그 내용들하고 조금 똑같은 건데 해석하는 방법이 틀렸던 주위의 학문을 도입을 하죠. 그리고 몇 년 후에 남해에서 태어났다고 전해지는 이재백이정 선생이 10년 동안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때는 주자학뿐만 아니라 정의, 정호, 행제, 주돈이 이런 사람들의 그 대단히 중요한 사람들의 학문들을 다 10년 동안 공부를 하고 와요. 공부를 하고 와서 최고의 많은 제자들을 키웁니다. 그게 그때 대표적인 제자가 이재현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치안박충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재현 들어봤을 거예요. 익제난고, 여공패설 이런 책들을 많이 쓰고 고려시대 후기에 아주 대표적인 그 문장가죠. 그분을 통해서 정몽주한테 이렇게 연결되는 고려시대 학풍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남해에 백이정이 은거에서 살고 있을 때 나이가 들어서 스승을 만나러 익제 선생과 치안박춘자 선생이 와서 모시고 스승이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아프고 밥을 못 먹고 자기들도 공부하면서 했다는 그런 또 우리 설화도 있거든요. 그래서 남해는 한교는 비록 늦게 들어왔지만은 남해가 우리나라 유교, 유학의 정통성을 잇는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이동 나눔의 난곡사에 주벽으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팽산 가는데 조편에 그 우지막골이라는 데 가면은 묘가 남아 있습니다. 묘가. 그래서 전 백이정이 뭐라고 이렇게 전해지는 묘가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남의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또 뒤로 이제 조선시대를 넘어오면은 임진왜란 이전에 저 초곡에서 태어나신 그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라 그래요. 정의보 그죠? 지금 중현의 운곡사에 매양돼 있죠. 그 정의보 선생께서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자기가 17살 때 남해를 떠나서 당시에 정여창하고 율두정여창이 중심으로 있는 그곳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거기서 개론해서 거기서 죽을 때까지 삽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제자들을 키웠는데 그 제자들이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다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죽고 나서, 당국 선생님이 죽고 나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분들이 전부 다 남명조식 밑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전부 다 이제 배설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남명학파를 탄생시키는 산파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남해 사람이다. 그래서 남해는 백이정이라는 분하고 정의보라는 분 두 분이 아주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남해가 유학의 맥을 전혀 뭐 한교가 늦게 생겼다고 해서 이렇게 좀 뒷전에 있었던 게 아니고 작은 섬이지만은
대단한 그런 공부를 했던 곳인데, 잘 아시다시피 갱상, 좌도, 우도, 지금 저 서부 경남 쪽은 과거를 못 보게 했죠, 옛날에. 그래서 다 과거 시험을 합격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남의 사람 2명 합격한 걸로 우리가 나오고 있는데, 뭐 남에서 공부해서 최초로 된 분은 저기 계시지만은 남계 이익업 선생님이 이제 또 남곡사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유교적 전통을 쭉 가지고 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막 중간중간 많이 줄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교적 전통이 지금 그 과거 제도가 갑오갱량 때 폐쇄가 없어지면서 학문에 대한 것들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공자님께 아니면 공자님하고 중국의 사성, 그 다음에 송나라 이현, 그다음에 우리나라 18년들에 대한 죄를 지내는 역할만 하게 된 거죠. 문모회양의 역할만. 그렇게 쭉 이어오다가 1949년도에 해방 이후에 좀 뭐 살려보자는 김창숙 선생을 중심으로 한 그런 운동이 벌어졌어도 지속적으로 좀 어려웠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무슨 바람이 부르는지 문화재청, 그 다음에 또 어디죠? 문화체육관광부 이런 데서 예산을 상당히 많이 편성을 해서 이게 문화나 학문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까지는 성균관에 가서 이야기를 들으면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는 종교단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종교도 종교하지 않은 종교가 사후세계도 없고 죽어서 극락관리도 없고 천당관리도 없으니 아무도 안 믿어요. 참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하면은 불교 가는 사람들 대부분 기복신앙을 다 믿어요. 당장 어떻게 내가 착하게 살겠다는 것보다 멋지게 살겠다는 것보다 죽어서 극락 가서 다시 환생하면 인간으로 태어나고 싶다. 이거 빌기도 하고 우리 자식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49제 지내고 뭐 이렇게 거의 그 기복신앙으로서 이제 신앙적 존재인데 유교는 그런 게 안 되니까 신도가 없죠. 그리고 신도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게 행사를 안 해요. 아무것도. 딱 1년에 2번 한교 식구들 모여서 제사 지내는 것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도가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신도가 가장 작은 종교. 그래도 왜 종교라고 하느냐 물어봤더니 종교라고도 안 하면 옛날에는 사회단체에다 돈을 안 줄 때예요. 그 당시에. 종교단체는 선거 때문에 종교단체 돈을 조금씩 줘도 종교단체라고 돈을 좀 주거든. 그래서 종교단체라고 주장을 해야 1년에 매덕이라도 주는 거예요. 그거 받아 먹으려고 종교라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서글픕니까? 그게 남해도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그 유교라는 문화가 우리 다 이야기는 하잖아요. 뭐 노노 맹자 중용 대학 뭐 시경 서경 역경 이렇게 이야기는 춘추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하면서도 그런 공부 다 하면서도 다 조금씩은 하면서도 관심이 전혀 없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무원 시험에 뭐 사서상행 한 줄이라도 나오면은 유교도 좀 유교 문화도 발전을 할 건데 이게 참 안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종교단체를 자처했는데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뭐 충효교실이다 인성교육이다 뭐 석전대제다 이런 거 하라고 뭐 500만 원도 주고 1000만 원도 주고 뭐 몇백만 원 이렇게 주면서 다 못하면 한 뭐 3, 4천, 4, 5천 주면서 이제 생색을 내기 시작을 하게 됐죠. 근데 최근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우리 문화원장 계시지만은 문화재 야행 사업한다고 2억도 주고, 그죠? 문화재 야행 사업하라고 주고, 또 한교서원 활성화 사업이라 해가지고 많이 받는 데는 한 2억 받고 작게 받는 데는 한 5천만 원 받고 우리 남해 한교 같은 경우는 3년째 8천만 원씩 받는데 내년에는 이제 9천만 원 받고 4년째 이제 활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에 이르러서는 이게 학교 교육의 중심, 정말 학교 교육은 영어, 수학, 과학, 뭐 이게 국어 너무 배울 게 많으니까 여기까지 공부를 못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국가적인 지원이 종교적인 차원에서 주는 게 아니라 정말 문화적 차원에서의 지원들이 늘어나면서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신문에 보면은 뭐 한교에서 뭐 했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정도로 이제 유교 문화가 침체될 대로 침체되다가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다. 여기 공무원도 한두 분 계시면 다행인데 조금 더 이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써서 좀 지원이나 이런 것들 같이 해나가면서 이 유교 문화 자체는 우리 삶의 문화입니다. 제사 지내는 거를 옛날에는 제사 지내는 거를 또 이제 개신교나 이런 쪽에서는 절 부모한테 한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절 안 해도 됩니다. 꼭 절이 안 된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 지내는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어릴 때부터 키워줬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지. 기억하고 옛날에 어머님이 이렇게 잘했어. 그런 기억을 가지고 나도 뭐 아주 멋지게 가진 것 같으면 나도 아버지같이 살아야지. 또 아버지가 좀 잘못된 삶을 살았으면 나는 안 그래야지. 이렇게 하면서 그 기억이나 그런 것들을 잊지 말자고 지내는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굳이 그렇게까지 갈 필요, 나쁘게 갈 필요도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예, 아직 3분 남았어요. 손 신호 보내지 마세요. 10분 하고 20분 채우려고. 그래서 어찌됐든 아까 내 발표를 할 때 내가 거기는 이야기만 하려고 했는데 또 현실적이나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좀 하자 그래서 말씀드리지만은 이 문화원에서도 비슷한 일도 많이 합니다. 문화원과 학교가. 근데 또 조금은 다른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좋은 행사가 있거나 이러면은 참여하셔가지고 이게 학교라는 것이 나이 드신 분들이 애먹고 앉아가지고 한자 공부나 하는 곳이라는 그런 인식 버리시고 한자 하나도 몰라도 돼요. 그냥 와서 옛날에 이렇게 살았으니 우리가 앞으로도 그 과거를 보면서 지금을 생각하고 또 미래에 대한 우리의 갈 길을 좀 생각하는 그런 장소로 생각하시고 유교문화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실내 이제 토론 준비를 좀 하고 정리를 하게 5분 정도만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휴식하겠습니다. 바로 할까요?